예, 안녕하십니까. 뉴포트 이주공사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JCN 컴퍼니와 뉴포트 이주공사의 미국 이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문하고 있는 유해준 미국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EB5 투자 이민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고요. 3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한 이후에 현재 상황은 주관 기관인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새로운 법안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그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곧 발표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EB5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민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투자 이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나눠서 EB5는 간접 투자 방식과 직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EB5 중에서 이제 간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미 이민국의 투자자 유치 승인을 받은 그 리지널 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80만 불 혹은 105만 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105만 불 혹은 80만 불의 기준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TEA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TEA라고 하는 것은 그 Targeted Employment Area라고 해서 일종의 고용 취약 지역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차후에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핵심적인 6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5일에 서명한 EB5 리지널 센터 프로그램의 변경 내용은 개정일로부터 이제 60일 이후 발효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서명을 했으니까 5월 14일부터 법안의 발효에 따르는 신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담당 기관인 이민국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나온 이후에 좀 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유효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이제 5년 연장되었는데요. 새로운 법안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27년 9월 30일까지 일단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그렇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그 TEA 지역, 고용 취약 지역은 농촌 지역, 사회 기반 시설 관련 프로젝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고용률이 부진한 지역,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이 3가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3가지 지역을 총괄하는 개념이 이제 TE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EA로 분류가 되면 모두 80만 불의 최소 투자 금액으로 EB5가 진행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EA 지정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모든 미국 내 지역은 다 non-TEA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이제 105만 불의 최소 투자 금액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80만 불, 105만 불의 최소 투자 금액은요. 현재 법안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까지 이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반영해서 5년마다 재조정되는 것으로 현재 법안에 따른 향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인 이민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도 TEA 지정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지방정부에는 그런 권한이 더 이상 부여되지 않고요.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이제 TEA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TEA라는 지정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그런 리지널 센터는 신청한 날로부터 2년 동안 TEA 지정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취약 지역이라는 개념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년이라는 그런 기간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이제 TEA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EB5 투자 이민이라는 이런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이 최소 투자 금액 80만 불 혹은 105만 불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 점을 입증하여야 투자 이민 청원이 승인이 가능한 건데요. 이게 직접적인 고용 방식이 있고 간접적인 고용 방식이 있는데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간접 고용 방식의 고용 창출은 전체 10명 중에 9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간접 고용 방식은 75%까지만 인정이 되도록 법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grandfathering 조항이라는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투자 이민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인데 9월 30일 이전에 연장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펜딩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요. 차후에 이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이전 기준에 따라서 심사가 될 것임을 보장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변경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바뀐 새 법안에 따르면 I-516 투자이민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 신청서가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투자이민 청원서와 동시 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인즉슨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뭐 학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체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령 내가 투자 이민을 하도록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라도 청원서, I-516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설령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I-516 투자이민 청원서의 심사 기간이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승인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와 접수 가능했기 때문에 2년, 3년, 길게는 5년, 6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대기 기간이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이고요. 단순히 시간을 2년, 3년 혹은 그 이상 세이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I-485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영주권 심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 기간 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이 가능한 취업 허가인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든지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드밴스 패럴이라는 일종의 여행 허가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워크 퍼밋과 여행 허가서는 영주권의 최종 승인이 나기 이전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특별한 불편함 없이 미국 내 체류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편리하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해졌다는 의미이죠. 굉장히 투자자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첨가를 하자면 자녀가 미국 유학 중이신 부모님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현재 자녀가 유학 중이고 현재 이제 이미 성인이어서 부모님하고 이제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녀가 21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 영주권을 이제 투자 이민으로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제 투자 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여도 자녀가 학생이고 이제 졸업 이후에 이제 취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영주권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취업 시장에서도 좀 의뢰 입장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하고 걱정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 바뀐 I-516, I-485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아직 영주권 취득하기 전이더라도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워크 퍼밋 그리고 어드밴스 패럴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취업에서도 이제 불이익을 받는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고용주에게도 훨씬 매력적인 그런 job applicant 그 지원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커졌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옵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6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잘 숙지하고 계시면 차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뉴포트 이주공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